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일단 예상했었던 조정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외국인들은 지금 수급 주체 자체가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죠. 어제 오후에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지수를 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아래쪽 지지선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형태의 느낌이겠죠. 그리고 금융투자 가 매도를 치게 되면서 외국인하고 좀 그 물량을 좀 바꿔치기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그냥 지수만 자연스러운 어떤 필수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조정을 조금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업종에게는 지금 계속 악재, 실현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이제 시장의 악재와 같이 더불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단은 내려갈 만큼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기 하겠죠. 그래서 업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 꼭 전기차가 전부 다 대세는 아니잖아요. 근데 악재가 나타나서 부담을 좀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별 재료들 오늘 또 각자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주 상황 보시면 일단 지지선대라 본다면 저 밑에 쪽에 있긴 한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해드렸던 지지라인 때는 여기죠. 2490포인트 정도 수준, 거기까지 딱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지라인 때는요, 갭상승하고 나서 바로 직전에 평탄한 구간 있죠. 거기 라인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1선은 일단 61선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렇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이 살짝 꺾일 수 있는 상황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게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평선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정배열 전환이죠. 자, 지금까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작년 7월, 6월경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61선까지 뚫고 넘어가는 형태의 조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은 뭔가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의 주체도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여기서 그냥 막 치고 올라갔을 때 양봉으로 빵 치고 올라가서 플러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플러스 한 0.5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돼 버린다면 내용이 좀 재밌어지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겠죠.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인데 뭐 특이사항은 일단은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뚝 떨어져 시작했다가 바로 저점 잡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2500포인트 일단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키고 넘어간다라면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옆으로 서주거나 아니면 살짝 조정을 더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도 괜찮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세게 보였다가요, 지지선 받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도를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매도가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9시 30분부터 매수를 계속 확장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뭐 할지 몰라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지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금융투자는 일단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도가 좀 멈췄죠.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확장하게 되니까 계속 팔아도 되는 거야? 아닌가? 라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금융투자의 매도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좀 던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좀 누르는 형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정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시장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눈여겨봤었던 종목도 오늘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내일이 주말이니까 오늘도 오후 늦지막히 보시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포지션 나온 종목들 매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저것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내일 대응하셔도 됩니다.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시장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 위쪽 2700포인트 곧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볍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빠른 대응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거,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매매 동향에서 시종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예요.
괜찮은 모습이죠. 자, 근데 아직 돌파가 안 나타났어요. 지금 한 6만 한 2,000원, 3,000원대까지 가면은 매수 포인트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쌍바닥 완성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좀 떨어진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를 다 빠졌죠. 그 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오늘 KB금융도 다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조정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자동차가 이제 문제죠. 현대차가 지금 뚝 떨어졌는데 여기 지지라인입니다. 오늘이 저점의 조정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주가 반등이 19만원대까지 회복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매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관망 19만원대 돌파하게 되면 매수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19만 네 기억하세요. 19만 네 19만 참 주식이 원래 그렇게 19만이에요. 자,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네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지지까지 떨어졌는데 뭐 다시 반등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 와가지고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쪽 만나기도 하고 뭐 둘러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 이 자식들이 뭔가 좀 해주려나 보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공장 둘러보고 근데 이놈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청사진에 끼워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더라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네 압박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쪽이 조금 취약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뭐 그렇게까지 부담을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꼭 전기차가 이제 미래 산업의 어떤 주축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분야이긴 합니다만은 꼭 그게 지금의 당장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보조금, 그래서 전기차의 판매가 좀 줄어든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아직 잘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뭐 그냥 그래요. 셀트리온 쪽이 오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뭐 크게 오른 종목은 없죠. 리너공업이 오늘 최근에 반등세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2차 반등에 대한 포지션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LNF가 지금 26만원 근처까지 가네요. 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정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한번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더 올라가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그냥 푸시업을 해주고 뭐 인플레이션 법안이니 어쩌니 막 좋은 뉴스 계속 푸시를 해주는데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한 수혜는 지금 LNF가 혼자 받아들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쪽은 이쪽에서 좀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되고요. 뭐 제외가 됐든 안 됐든지 간에 일단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역시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개별주들 움직임도 같이 볼게요. 개별주 한번 보시면 오늘 상승은 전부 다 애기 관련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예요. 오늘 시장 전체에서 유일한 상한가. 네, 이거 이틀 전에 네 매수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보통 이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뭐, 물려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반등에 대한 구간들을 보는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되죠. 지금 매매 포인트는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포인트는 7월 중순이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8월 중순. 이게, 보면 그냥 이제 차트 보면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특강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네, 이게 어제는 이제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타나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서울시에서 15조 원 투입해가지고 육아 정책을 세우겠다. 이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일단 아가방은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관련주들은 이제 메디앙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제로투세븐도 있어요. 제로투세븐도 지금 모양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같이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어제 그저께요.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포인트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포인트들은, 네, 그냥 유유하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괜찮죠? 네, 괜찮은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제로투세븐과 아가방을 두 개 놓고 보면은, 제로투세븐은 뭔데?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알 수 있겠지만 애기를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가방 그러면 일단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인지도 면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정도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지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세 좀 있습니다.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들 상승세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공구먼 지금 반등 좀 나오는데요. 요거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내려간다. 지금 거기까지 딱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데 여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제 BMT 대응한 것도 있었거든요. 어제 BMT 16,500원대에서 절반은 팔고 절반은 그냥 놔두세요. 자, 지금 절반 남은 물량은 다시 올라가면서 그냥 좋은 상황이 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지선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금 저는 1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고 15,0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급한 거예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불확실성 속에서는 비중을 약간 줄여가지고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가볍게 홀딩하시면서 쭉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괜찮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개별주 들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오늘 아침에도 매매한 종목이 갑자기 튀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포지션만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조건만 만들어졌어, 그러면 바로 튀어요. 바로 튀고 주가가 쭉 땡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하락률 상위 종목은요, 비보존 헬스케어, 이거 뭐, 네, 관리 종목, 네. 근데 SBW 생명과학,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시청이 좀 뭐 애매한 것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많이 올라갔던 미투젠이 오늘 좀 떨어진 모습인데, 미투오는 안 그래요. 미투젠하고 미투온하고 좀 다르죠. 미투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모양에서 같은 뭐 맥락이기 때문에 뭐 상승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투젠은 지금 10%나 빠졌지만 미투오는 조금 다르죠. 미투오는 이 위치 포지션이 좀 달라요. 오히려 이거는 더 올랐네요. 이 포지션이 달라요. 이 포지션이 다르다는 것만, 이 위치가 다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G2파워는 계속 빠진다고 그랬죠.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잘 읽고 대응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뭐 내려간 종목들의 뭐 범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유 있게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방이 상한가 간 모습은 아주 뭐 좀 뭐라 그럴까, 네, 정책적인 이슈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고요. 잔량을 체크해보면은 지금 잔량이 좀 줄고 있어요. 잔량이 좀 줄고 있으면 아까 200만 주 넘게까지 갔었거든요.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아직은 문 닫고 있으면은 오늘은 굳이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100만 주 정도만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200만 주에서 많이 줄었다는 게 약간은, 네,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한가에서 팔아먹을 이유는 없겠죠.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기관 쪽은 오늘 하나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주가의 상승은 조금 시원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LIG 넥스와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근데 반등 좀 나가네요. 그동안 좀 내려갔었던 모습이었는데, 태광, 오리온, 성광밴드 뭐 이런 쪽, 현대건설, 네, 이렇게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매수가 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누가 파는 거야? 연기금이겠죠. 네, 연기금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투신도 팔아먹었겠죠. 네, 투신과 연기금 둘이서 삼성전자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또 누가 팔았을까요? 금융투자가, 지금 집계되지 않지만 금융투자가 또 팔아먹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전부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럼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상승이니까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쪽에 당연히 들어왔겠죠. 900억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900억 정도라면은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던졌다 치더라도 개인들 물량까지 같이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네, 지수를 방어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플러스 국면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수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뭐 일단은 시장이 조정받아서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케이, 네, 들어와봐, 내가 좀 매수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상승이 난 이후에 조정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조정이
낮게 그다음에 가볍게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깊게 들어가더라도 지지선만 잘 만들어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번 조정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 지나가는 길에 있는 당연한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또 금방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 조정에서 또 큰일 났다 생각하시고 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어째야 되는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 네. 네, 미안해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도 특별하게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관 쪽 움직임만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계속 유지되면 시장 빠질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